안녕하세요. 윤기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가 원주에 있는 매지저수지라는 곳인데 저 앞에 보이는 저 풍광이 사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저기 청동으로 지나가고 진짜 물결에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묘하게 빠져드는 느낌들이, 오늘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느낌. 사실 오늘 이제 찾아갈 작가는 우리가 그 전영근 작가님이라고, 작업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 지하철역에서 보면은 약간 자동차 위에 짐을 싣고 어딘가 떠나는 그런 느낌의 작품들을 많이 한 전영근 작가. 작가님 작업실이 또 이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몇 년 만이죠? 한 8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작업실 진짜 온다 해놓고 그러게요. 드디어 왔네. 와,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잘 사는데? 그래서 오늘의 작가 그 전영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전영근입니다. 네. 작가님 고향이 원주긴 하죠? 네, 원주. 예, 제가 그러면 언제 여기 들어오게 됐어? 지금 이 장소 들어온 건 한 이제 6년 정도 됐어요. 6년? 아예 여기는 작업실만? 예,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 진정한 전업 작가. 저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가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컴퍼니. 예. 근데 사실 회사 측은 너무나 좋은 곳에 있어요. 아까 여기 딱 오는데 풍광이 너무 좋아. 촌놈이다 보니까 그냥 가장 편안한 곳이 이런 데인 것 같아요. 또 작가님 작업하고 너무 잘 맞아요. 모든 촉각이 끌리는 데가 내 작업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좀 작업실 좀 이렇게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예,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여기 이쪽 공간이 주 작업을 하는 곳이고, 여기 뭐 조각도 하시나 봐요? 요즘에 이제 나무를 좀 많이 만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파나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작품이죠. 그러니까 붓 대신에 끌로 터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반부조 형식의 어떤 작업들이. 작업하는 게 더 배는 힘들어요.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깎아내고 다시 색을 입혀야 되고 또 페인팅을 또 해야 되는데 재밌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하고 싶고 이거 할 때 재밌으니까 이런 느낌과 또 다른 느낌이니까. 아까 말한 그 터치를 낸다는 느낌들이 뭔지 알겠어요. 작가님은 사실 이 전에는 약간 정물 위주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조그맣게. 이제 정물은 저쪽. 정물 따로 판이 있어요? 공간에서 이제 정물은 따로 작업을 하죠. 어쩐지 정물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는 진짜 화실 느낌 나네. 정물 할 때 이제 이쪽 공간에 와가지고 작업을 하죠. 여기는 아까 너무 느낌이 좀 다르네. 다른 작가가 있는 느낌? 아무래도 정물을 그릴 때하고 풍경을 그릴 때하고는 좀 마음 상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사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스처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마음까지는 좀 달라지고. 그럼 뭐 작업복은 다르게 입고? 그런 건 뭐 안경도 입고 있는데 여기서 쓰는 안경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정물들도 새롭게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림들 형태가 회화적인 맛이 있는데 아예 이렇게 돼 있네. 병을 꼭 그려야 되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닌데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세요? 술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왜냐면 동경하는 거죠. 못 먹으니까. 병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이라는 다음에 인간이 만든 사물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 책상이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책상인데 사실은 지금 이거 다리를 제가 붙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낮은 앉은뱅이 책상이라고 그러죠.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갖고 다니던 책상이에요. 이거는 이상하게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정물 그릴 때 영감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이 탁자가 어떤 공간, 어떤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 이야기,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얹어놓으면 이제 탁자를 이제 원래 저 작은 탁자들 이렇게 탁자 위에 책이 있으면 그럼 이제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들어온 느낌이 싹 들어버리고 저게도 역시 병이 누가 보면 정말 술 먹는지 알겠어요.
조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투시도라고 하잖아요. 투시도를 이제 벗어나는 어떤 작업들을 이렇게 계속 그리잖아요. 상당히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이 탁자를 더욱 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어떤 부분들. 그 입시 때 배웠던 그런 법칙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사물을 보고 이런 걸 느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사물에 집중하는 거지 어떻게 거기에 투시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그리려고 집중하죠. 이번에 코로나가 저한테 좀 새로운 느낌을 줬다 그래야 되나? 이 그림인데 항아리. 네, 저는 사실 코로나건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작가들 다 그렇잖아요. 네, 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아침에 작업하다가 또 우린 늘 자가격리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코로나라는 이름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활동 방향? 이게 굉장히 협소해지더라고요. 굉장히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평소에도 원래 그렇게 했는데도 네, 그거 한번 느낌을 한번 표현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에다 꽉 채우니까 약간 좀 또 달라지더라고요. 정무라고 우리가 보면은 각자의 어떤 얘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어째 구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얘는 하나가 딱 나오니까 인물화 같은 느낌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 정물을 보면. 얘는 딱 자기 주인공이 돼버렸잖아요. 정물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죽어있는 물체, 또 하나는 감정이 담겨있는 사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네요? 예, 저는 두 번째를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들어있다. 아까 병 얘기했던 일맥상통하는 어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영근 작가 하면 이제 떠오르는 작품들, 이런 현대자동차랑 콜라보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많이 보이니까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그 풍광이 좋은 지역을 여행 다니면서 본 풍경들이 아니라 그냥 삶을 영위하면서 주변의 풍경들을 보고 느낀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뭐 소박한 풍경들이거든요. 근데 작가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평범한 걸 특별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게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짐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어린 시절 기억들과 제가 한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다니면서 차 안에서 작업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녹여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모든 생필품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 3일을 강의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도 그림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작업을 한 거죠. 차 안에서. 정물과 내가 지나가는 풍경과 그다음에 내가 사는 그런 것들이 세 개가 이렇게 믹서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정물. 그 정물들이 차 위에 올라가고. 그러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물로 또 바라볼 수 있겠네. 그다음에 차는 내 자신이고 그 시대 안에서 내가 경험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그냥 화면에다가 보여주면 그 이후의 것들은 내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 그림을 보고 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 좋다, 즐겁네, 혹은 가끔 이제 우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 작품을 되게 힘들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 내 인생 어떤 건지 알고.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걸 아주 힘들게 보세요. 너무 힘들다. 고단.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면 제가 의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좋은 그림은 어떤 그 분명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난데 뭔가 또 페이소스도 있어. 감각도 왜 볼 수 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계절이 두 군데가 딱 생겨버리니까. 근데 저기 가운데 있는 자동차로 인해서 이게 같은 작업이라는 연결고리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형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조형적으로는 동양화론에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붙어가려고.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우리 철학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동양화론을 딱 접했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제 그림 보면 시점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양화에서 약간 그 풍경. 뭐 산점 투시라 그러잖아요, 동양화에서. 차는 옆에서 본 건데 지붕은 또 위에서 보고. 맞아. 막 이렇게 시점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그리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여과시켜가지고. 그게 동양화적인 거잖아요. 내가 산길, 들길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 이제 이런 길과
밭 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착착착 난 이런 표현들은 사실적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골길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시골 버스가 이렇게 멀리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정치들은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여행보다 이런 여행을 저는 이렇게 담고 싶더라고요.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딱 보면 이 풍경 내가 본 것 같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이거 본 것 같아. 맞아요. 이런 그런 네. 것들. 제 그림의 비로소의 완성은 독자가 완성을 시켜요. 마음속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섬 시리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강릉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바다랑 그다음에 또 대관령 이런 데를 많이 올라갔다 하고 제 작업을 보고 사람들이 딱 알아보더라고. 이 작가는 강원도 사람이지 딱 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말한 그 경험치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처음에 물어봤죠. 여행 좋아하세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투과하는 것 같아요. 작업에. 스스로가 내가 이런 길을 갔었고 이런 길 있었지라는 어떤 확실한 거는 그림을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거는 저한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뭐 직장 혹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갔던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을 가.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늘 보던 것들인데 새롭게 보이는 순간에 또 새로운 작업이 나와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히 넉넉고 있는데 새로운 게 확 영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준비가 돼 있어야 온다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작가님의 작업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막 더 다루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느낌을 던지는 것처럼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저도 고맙습니다. 종종 놀러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